하버드에서 내 책 가지고 공부하는 저 서울대 교수가 되는데 어떻게 하버드 애들을 가르치는 나는 농사를 져야 되냐고요. 안녕하세요. 굿베리 농원의 조봉춘입니다. 오늘은 저기 이름 까먹었다. 생태 아산의 별빛 생태농원에 찾아오셨습니다. 맞아요. 별빛 생태 농원. 사장님 성함 인사 한번. 저는 김동진입니다. 예. 오늘 제가 여기 찾아뵌 거는 그 쥐오준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뵀습니다. 이것도 무농약으로도 농사를 지신다고 그래서 한번 보고 말씀도 듣고 저도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서 찾아뵀습니다. 이제부터 쥐오준풀 좀 보여드릴게요. 예, 우리 농장의 특징은 그 생태농업. 생태농원. 생태농업. 생태농업. 생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명태 생태. 농담이시죠? 농담이고. 영상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역사를 연구했는데 생태 환경사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라는 것이 우리 인간과 사회 또 환경 모든 문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돼야 많은 문제가 풀린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생태를 앞세운 건데요. 사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메르스, 사스 이런 것도 생태적 시각에서 풀어야 그게 풀리지 환경 문제 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이 환경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생태적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쉽게 이게 해결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 그 생태와 환경에 관한 그 분야에서 주도권이 환경에 있고 생태는 세계 1인자가 지금 농사를 져야 되니까 그 위치를 알 수가 있죠. 근데 되게 공감이 되는데요. 저는 지금 그 말씀에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자연적인 조건에서 식물이 살아가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농사를 졌을 때 사실은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여기 공식적으로 친환경 농업이라고 해야 인증서를 준다고 해서 친환경 농업을 한다고 인증서를 받았지만은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생태농업이고 그래서 여기 농장 이름을 별빛 생태농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친 거죠. 밤에 별빛이 이쁜가요? 여기가 이제 농장을 만들러 저기 왔을 때 겨울에 뭐 일하다 보면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일하게 될 때도 많이 있었는데 특히 만개수 끌 때 이제 많이 그랬는데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여기서 막 일을 하다 이렇게 일을 끝내고서 주변을 딱 둘러봤는데 하늘에는 그 별이 하얀 게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평선을 보니까 지평선에 이제 쭉 여기가 원래 수평선이었던 데죠. 다 마을들이 있는데 그 마을의 가로등하고 집에서 나오는 불빛도 별빛처럼 거리가 머니까 별빛처럼 그래서 원형으로 사람들이 만든 별빛이 하늘에서는 하늘이 만든 별빛이 쏟아져서 야 여기는 오직 별빛을 빼면 다른 것은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야 우리 이제 농장 이름을 하나 줘야 되는데 뭐로 줘야 되겠냐? 별빛을 반드시 넣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농사 짓는데 역시 생태농업으로 해야 되는데 생태를 넣자. 뭐 농사 질 거니까 농원으로 하자. 사람들도 찾아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정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밤에 아들, 딸하고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별빛과 생태와 농원 세 가지를 넣어서 우리 농장의 특징을 살리자. 이제 내가 한 30년 넘게 연구한 것이 생태니까 생태를 중심으로 이제 사실 여기 천안에 예전에 이제 함석헌 선생이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그 공명동에 CR 농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농사 져가지고 뭐 고추 팔고 마늘 팔아가지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민주화 운동한 거거든요. 여기가 유서가 깊은 곳이네요. 그래서 이제 나는 별빛 생태농원에서 열심히 농사 져서 주오준풀 팔고 마늘 팔고 고추 팔아가지고 이 생태적 이 우주의 그 모든 생명들의 그 어떤 관계를 생태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좋은 생각인데. 감사합니다. 그 사실 뭐 제가 이제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
서울대 물리학과에 계시던 장혜익 교수님이 이제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88 올림픽 기념 학술 세미나 때 발표한 것이 이제 온생명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분하고 여기 같은 동네 살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를, 이제 그분을 자주 만나서 공부를 하는데, 오늘 저녁에 만나기도 돼 있네. 근데 이제 그분이 주장하는 온생명 이론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 생태라는 거하고 딱 맞닿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빈말이 아니라 장혜익 교수님이 연구한 연구 성과가 세계의 이 생명에 관한 가장 탁월한 이론이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좀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제 나도 세계 최고의 생태 환경사를 일단 연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정립하자. 그래서 제가 조선의 생태 환경사라는 책을 썼죠. 참 맞아. 책 쓰신다고 그랬죠. 네, 이제 조선의 생태 환경사를 썼고, 인간의 역사를 특히 세계적으로 생태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것을 역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한 사람은 뭐 이 간헐적인 책은 있는데, 좀 제대로 된 과학성하고 뭐 이런 역사성 이런 걸 결합시켜서 쓴 것은 뭐 자화자찬이라고 이렇게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책은 제가 처음 낸 겁니다. 생태환경사라고 해서 이렇게 그런 이름이 붙은 책들이 뭐 몇 권 더 있긴 한데, 굉장히 좀 단편적인 그런 책들이고 체계성이 좀 결여화된 그런 책들이었죠. 역시 배운 분들은 틀리시네. 이제 관련된 논문으로는 많이 나왔는데, 이 한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란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쓴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케이스고, 그래서 제 책이 이제 하버드, 브라운 대학, 예일 대학 이런 대학원에서 교재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정도 되면 뭐 내가 세계 최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책 제목이 뭐라고요? 조선의 생태환경사. 조선의 생태환경사. 네. 이제 생태환경사를 내가 원래 8가지 주제로 쓰려고 했는데 시간하고 돈이 없어서 4가지 주제밖에 못 썼어요. 그래서 이제 돈 벌려고 농사지러 왔어요. 이제. 근데 이제 4가지 주제를 만만치는 않을 건데요. 돈 벌려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버는 게 아니라 다 까먹었어. 이제 나머지 4개 주제 중에서 이제 5번째 써야 될 게 약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태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쓰는 건데, 그 자료를 조선시대 자료를 다 읽어봤죠. 꽤. 그래서 이제 책을 쓰려고 했는데, 내가 약초를 키워본 경험이 너무 약하더라고. 그래서 키워보면서 해보자. 1600년을 전후,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세계사에서 이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인삼이라는 것을 통해서 중국의 인삼 교육권을 가지고서 막대한 부를 축적해서 청나라라는 세계 제국을 세우게 된 거죠.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 이제 인삼이 이 세계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 약재였어요. 내가 인삼을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홍삼 만드는 법이 누르하치가 발명한 거더라고요. 홍삼 만든 그게 만주실록에 나와요. 누르하치가 했다고. 그래서 누르하치가 그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 군대를 8기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었고,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서양의 최고 예수의 선교사를 포함해서 최고의 과학자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명나라를 무너뜨린 거죠. 거기서 세계 제국을 만든 거죠. 그에 비견될 만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쭉 찾아보다가 주요준풀이 그에 비견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효능이 그 당시로서는 인삼이 정말 그만큼 필요한 약재였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과 정신계통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치유력이 있는 그런 약재가 이제 그 당시에 인삼 전염병이 그때 막 시작됐거든요. 뭐 천연두라든가 홍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내가 연구한 우역이라든가 각종 그런 전염병이 그때부터, 그래서 세계가 이제 전염병의 시대로 이제 세계적 전염병의 시대, 그런 시대로 이제 150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1600년대부터 이제 본격화된 거거든요. 1600년대, 그래서 1700년대는 뭐 전염병이 대만연하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시대였죠.
당시에는 그 인삼이 그런 데서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던 약재 중에 하나였고, 특히 그때 동의보감이란 이 의서가 편찬이 됐는데, 예. 우리나라에는 인삼이 지천으로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16세기에 그 충주 목사가 백성들을 그 기근에 있을 때 구유를 하기 위해서 뭐를 쓰라고 하냐면 인삼을 뽑아다 가루를 내서 죽을 써서 먹여라.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인삼이 무처럼 흔했던. 지금은 귀한 약재였는데 그 당시에는 네, 그게 이제 생태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허준이 의서를 편찬할 때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약재를 중심으로 처방을 정리한 거예요. 그것이 동의보감이라고. 근데 동의보감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런 수준의 의서를 동양 3국에서, 사실 동양 3국만이 아니죠. 뭐 사실 뭐 베트남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그런 탁월한 수준의 의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서가 편찬되기 전부터 편찬하는 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하고 이 명나라, 청나라에서 뭐 엄청난 뇌물을 바치면서 의서를 빨리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 인삼이 최고의 처방약재,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간 이유는 우리나라에 무처럼 널려 있었기 때문에, 양파처럼 널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서도 효험이 좋았기 때문에 두 가지죠. 그런 건데, 흔하면서도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동의보감을 받아보니까 병 생기면 인삼을 구해야 돼. 그래서 최고의 덕을 본 게 누르하치야. 그래서 누르하치가 허준 덕분에 세계 제국을 세운 거예요. 참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거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이건 내가 서울대나 연세대 뭐 이런 데서 의대 쪽에 가서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강의하고 논문도 쓰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게 아마추어로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버드 애들도, 근데 아니 하버드에서 내 책 가지고 공부한 놈들은 서울대 교수가 되는데 어떻게 하버드 애들을 가르치는 나는 농사를 져야 되냐고요. 그게 조금 불만이에요. 좀 재밌고 유익한 내용들을 들었는데요. 여기서 지오준풀 하나 강조를 해야죠. 지오준풀. 그래서 근데 사실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 지오준풀도 참 중요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훨씬 더 큰 재산일 것 같아. 선생님의. 글쎄 이게 서울대 교수들이 와서 돈 주고 사가야 되는데 너무 오픈하지 마요. 사가야 되는데 내가 책을 써놓으니까, 내가 그래서 책 쓰는 거 지금 미루고 있는 거예요. 써놓으니까 내 책을 가지고 자기들이 연구비를 다 타먹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책 쓰는 걸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만천하에 알리네 이거. 조선생태실록 조선의 생태환경사. 조선의 생태환경사. 제가 조만간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저도. 한국 출판문화상을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거의 노벨상급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최고의 학자들이 받는 상이더라고 보니까. 장혜익 교수님도 받았으니까. 근데 받고 나서 그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혜익 교수님보다 내가 1년인가 2년 빨리 받은 거라고. 선배네. 선배는 아니죠. 장혜익 교수님은 뭐 80 가까이. 3탄 순서. 그렇죠. 나이대로 보면은. 근데 장혜익 교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자기가 인생의 목표가 아인슈타인의 학문을 공부를 한 거니까, 아인슈타인을 넘어서는 게 자기의 목표다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넘어섰다. 뭐에서 넘어섰냐? 아인슈타인보다 드디어 더 오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참 재밌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장혜익 선생님보다 조금 먼저 상을 받았다. 더 어린 나이에 받았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을 넘어선 건가요? 우리는 언제나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거니까. 조만간 책을 찾아서 책 좀 보고, 또 한번 제가 이렇게 찾아뵐 때 공부를 하고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서 찾아뵙는 게 예의일 것 같아요. 에이,
저는 지금 저 농사 짓는 건 뭐 저는- 굿베리 농원의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농사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앞과 전에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동안에 살아왔던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세계사와 조선사까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고서 찾아뵙고 더 많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니 뭐 찾아주시면 뭐. 반겨주실 거죠? 쎄. 자, 아, 참, 제가- 제 책이 저기 중국으로도 번역이 돼서 제 그래요? 책은 한 보통 5개국, 10개국 정도로 번역이 되나 봐요. 그러면 출판권도 제법 괜찮죠? 아, 근데 그게 돈이 안 돼.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줘. 내가 그래서 농사지로 들어왔어요. 저기 한 트럭을 가지고 와서 파는 게 낫지. 책 써가지고는 그렇네. 5억 들여가지고 책 쓰면은 50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해. 저도 저 굿베리 농원 유튜브를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있는데 제가 이런데 출연하리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요? 출연하게 돼서 저는 영광입니다. 또 이렇게 그 많은 것을 아시는 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많은 걸 아시는 분이 제 유튜브를 보고서 농사를 공부한다는 거. 또 신기하고 또 같이 이렇게 출연하게 된 것도 너무 신기해요. 저도.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진짜 엄청나게 시끄럽지만 그래도 항상 건강 조심하셔가지고 면역력 잘 챙기셔가지고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인사.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